오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네. 이 정도 해줄 줄은 몰랐었거든요. 네. 중국 당국이 사전 승인, FSD를 사전 승인을 테슬라한테 턱하니 해줬고 네. 바이두 지도도 갖다 써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결국은 이제 뭐 지금 미중 간의 사실 무역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고 예. 최근에도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중국 때리기, 예. 미국 쪽에서는 뭐 네. 워낙 좀 강경한 태도로 이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뭔가 이제 카운터 어택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미국산 반도체 칩 쓰지 말라. 네.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사실 네. 뭐 미국 시장보다도 지금 훨씬 더 좀 빠르게 그럼요. 성장하고 있는 예. 시장이기도 하고 뭐 중국 당국에서도 자국의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만은 좀 놓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테슬라가 이미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기가 팩토리 이제 지어놓고 좋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예.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이제 꽃을 피운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종의 이제 협의가 이미 진행됐던 게 아닌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회담 하더라도 네. 뭐 이제는 다 정해놓고 이제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네, 네. 그냥 악수하고 밥 사인만 먹고 하죠. 사인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앨런 머스크가 직접 가서 뭔가 협상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율을 좀 해놓고 가서 이제 뭔가 좀 호재성 이슈를 좀 터뜨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볼 땐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고 네, 네. 주가가 뭐 이미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15%나 이제 15% 간밤에 또 폭등입니다. 급등을 했고 네. 어저께 또 김준호 매니저님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 이제 잘 맞아요. 설명해 주실 때 네. 저는 그냥 테슬라 사시라 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뭐 테슬라가 오늘 15% 급등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여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 쪽도 이제 맞아요.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예.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네. 인프라, 슈퍼차저와 관련된 네. 부분들도 지금 사업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완전 자율주행 또 완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인다면 이제 로보택시부터 해가지고 네. 로봇 사업과 관련된 부분,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도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기차를 만드는 단순히 이제 제조 산업의 기능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 첨단 사업을 이제 주도해가는 이제 그런 또 기술 기업으로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전기차 업황보다 테슬라 주가가 조금 먼저 움직인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소재 그리고 오늘 방금 브리핑 해주셨던 예.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예. 그다음에 화학업종 이런 예. 종목들이 막 움직였거든요. 어제요. 뭐 네. 결국 넓게 보면 전기차 소재 기업들도 다 화학업종 안에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 전력이고. 맞습니다. 네. 같이 네. 이제 어찌 보면 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생긴 거다. 네. 테슬라 주가 급등이 좀 호재성 이슈를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네. 일론 머스크 어떻게 마음을 뺏었을까요? 시진핑의 마음을, 중국의 마음을 그러게요. 어떻게 뺏었는지 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느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FSD니까 이 네. 자율주행 테마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또 네. 하셨잖아요. 꽤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인도에 원래 가기로 돼 있어서는 예. 갑작스럽게 취소가 돼서 좀 네. 이제 지연이 됐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어떤 이제 선물이 있었다. 예.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섰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큰 선물을 갑작스럽게 받으니까 중국의 어떤 기술 베끼기에 대한 어떤 염려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두의 어떤 이제 매핑 또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이제 테슬라에 네. 공급하면서 오히려 테슬라의 FSD 기술력을 베껴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히려 지금 현 시점이 너무 좋다.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가 조정 흐름이 나아졌었고 네. 또 근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어떤 수요가 빠르게 급증하기보다는 오히려 FS 쪽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네.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중국에서도 FSD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시장만 잡으면요. 저는 그 외에 유럽 시장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기술 표준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슈퍼차저도 기술 표준이 네. 됐던 것처럼 FS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존의 레거시 업체와 지금 이제 라이센서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예상하는 기업이 한 포드인데 포드가 예전부터 계속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극찬을 해왔었고 예. 그리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포드가 이제 가장 먼저 글로벌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포드를 기점으로 이제 북미 지역부터 이제 FSD를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관련된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올해부터 자율주행 쪽에 이제 수익과 매출이 찍힌다고 했을 때는 네. 저는 올해가 전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랬을 때는 또 이제 반 테슬라 진영들, 뭐 네. 현대차를 비롯해서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속도를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자율주행 시장이 또 발전하면 또 로봇 시장까지 커지면서 네. 전체적인 AI 생태계 자체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이 피런티어였었고 네. 그때부터 좀 시세가 나오면서 우리가 했는데 오늘 네. 살짝 컨닝을 좀 했더니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종목도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종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바꿨을까요? 어제 이제 피런티어 말씀드렸고 시간에서도 한 7% 넘게 네. 좀 상승을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테슬라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가 피런티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젠 테슬라의 어떤 이제 반대 진영인 국내에선 현대차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가장 핵심 자율주행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 고실외 미션 크리티컬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네. 이제 뭐냐면은 약간의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주 항공 네. 또 예를 들어 방산 또 이제 원전 뭐 비행기 뭐 이런 대부분의 사업이 만약에 소프트웨어에 자그마한 오류와 또 이제 그 버그가 발생되면은 예.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그 오류를 제거하는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슈어 소프트테크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제 특히 자율주행 모든 자동차들이 SDV로 전환되고 또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슈어 소프트테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현대차가 지금 현재 2대 주주 지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분을 7%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2025년까지 전 차종을 이제 SDV 전환, 또 전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좀 발표했는데 예. 그때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슈어 소프트테크가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60% 이상이 좀 하락이 나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작년 한 10월 달쯤에 또 이제 현대차가 지금 예. 이제 물량의 절반 정도를 블록딜을 냈어요. 예. 그래서 남은 추가 물량도 추가 블록딜을 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현대차 자동차가 이제 내년까지 2025년까지 전 차종을 SDV로 전환하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슈어 소프트테크의 역할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2대 주주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현대차가 지금 SDV뿐만 아니라 뭐 지금 로봇이라든지 로보틱스 사업 또 그리고 UAM, 도시왕국 네.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이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을 영위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의 어떤 이제 미션 크리티컬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현대차와 또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의 어떤 협업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AI 빅데이터를 분야로 사업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데 모비젠이라는 빅데이터 기업과 같이 협업하면서 최근에 AI 관련된 사업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주가가 지나친 이제 우려감으로 또 주가 조정폭이 좀 충분히 나아준 상태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과 자율주행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 있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도 인천 지역에서 지금 이제 레벨 4가 실증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운행한다고 하는데 네.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슈어 소프트테크의 가치가 부각되고 최근에 뭐 원전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에 슈어 소프트테크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슈어 소프트 테크. 뭐 각각 많은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네. 그걸 체크하는 또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감이 많이 없을 때는 주목을 못 받을 수 있겠지만요. 김영민 매니저 이제 좀 네. 한번 그런 세상이 도래하면 그렇죠. 저런 소프트웨어도 좀 많이 수급이 몰릴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가 갖고 있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 요 기술과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 그야말로 네네. 완벽한 거죠. 예. 이게 실제로 이제 가상 현실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 실제와 완전히 똑 닮은 이제 현실을 구축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주 항공이나 이제 뭐 국방, 원자력, 자율주행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예. 미션 크리티컬 이 기술이 워낙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화성으로 이제 쏜다. 탐사선을 네, 쏜다 네. 이러면 이게 뭐 100억, 20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네, 뭐 네. 수조 원대 이제 프로젝트이기 네.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중요한 이런 소프트웨어 어떤 기능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탐지해내는 게 너무너무 좀 중요하기 네.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도 훨씬 더 이제 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면 실적이 대부분 다 적자일 것 같은데 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아요. 흑자 기조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상업화 단계에 이제 좀 들어섰고 특히 이제 김조 매니저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네. 가장 이제 유력한 이제 고객사인 현대차 이제 예. SDB 전환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예. 부분에서 이제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 네, 네. 주가 15% 급등했고 네, 네.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실 때 말씀해줬던 것처럼 환율 떨어질 가능성 높죠. 높고 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밤에. 거기다 예. 10년물 국채금리 예. 이제 하락했죠. 예. 이런 이제 모든 환경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은 이런 좀 성장 섹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쪽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퓨런티어로 홈런을 일단 쳤다고 보여지고요. 캠트로닉스 오늘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일단 퓨런티어가 지금 시간에서 또 7%가 떠서요. 어제 장중에 11.73% 반등이 나와줬고 네, 네. 또 시간에 7% 상승 나와줘서 오전장에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 좀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네.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라닉스라든지 이제 뭐 라이콤 또 그리고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시총이 1,000억도 안 되고 500억 미만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좀 가볍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사실 네. 퓨런티어가 7%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한 5% 정도 올랐는데 결국 실질적인 어떤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개화와 확대에 있어서는 네. 결국 퓨런티어가 전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전일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하면은 삼성전기와 또 이제 LG 이노텍이 또 이제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또 그리고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게 퓨런티어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는 퓨런티어다.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올해 더 다시 한번 빠르게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좀 이제 장초반에 좀 매수가 유입되고 만약에 어제처럼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단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8일 또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또 중국까지 또 FSD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29,000원 또 그리고 이제 28,000원 라인대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목표가를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유입되면서 한 10% 가깝게 좀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 갭이 뜬 상태에서는 좀 이제 신규 매수는 좀 네.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와주면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슈어소프트테크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맞다. 예. 슈어소프트테크 예.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이 전일 종가였던 5,240원. 이게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이더라고요. 예, 약간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제 또 의미가 있었던 게 현대오토 에버가 또 이제 강하게 네. 올라가줬어요. 현대오토 에버가 현대차의 어떤 계열사, 특히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가 SDV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현대오토 에버의 격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자율주행 섹터의 움직임에 있어서 네. 현대오토에버가 5장까지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그 수급이 또 슈어소프테크 쪽으로 충분히 좀 이동될 네.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른 어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예. 조금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예. 슈어소프테크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매수가를 전일 종가였던 5,240원으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김정태 님도 테슬라 오늘 하루 종일 나오겠네유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김 매니저 이제 네. 갑자기 좀 약간의 불안은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테슬라인데 뭐가 오를까? 뭐 2차 전지 오를까? 에코프로인가? 자율주행인가? 뭐 전기차인가? 배터리셀인가? 네. 이럴 때 오늘은 뭘 공략해야 돼요? 일단 저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이제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직접적인 재료잖아요. 이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테마가 좀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좀 뜨거운 반응을 좀 보일 그렇습니까? 거라는 거 예상이 네. 좀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초반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 종목들이 네. 분명히 좀 강하게 네. 좀 상승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거의 대부분 다 갭상승 갭조정. 출발할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제 네. 어저께 시세가 한번 붙었고 시간의 시장에서까지 떴고. 강했고 오늘 또 갭상승 출발하고 나면 분명히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네.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김준호 매니저님이 현대 오토에버 소개를 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진영 간의 대결이고 네.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제 SDB 관련해서는 또 현대 오토에버 같은 이런 기업들 예. 오히려 좀 덜 이제 갭상승 출발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또 수혜주가 우리의 될수 자율주행.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요런 종목들은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예. 같고 또 한편에서는 어제도 그렇지만 장 후반 이후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변화가 일본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네. 엔달러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시장도 네. 장 후반에 상승폭을 계속 이제 좀 네. 키워가는 그런 이제 환율이 분위기가 또 많이 만들어졌는데 떨어졌고요. 그때 가장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던 업종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네. 실제로 배터리 관련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까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죄다 마이너스였는데 네. 전부 다 플러스권으로 이제 전환이 예, 되고 예.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플러스권에서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끝났거든요. 물론 테슬라 주가가 움직인 게 이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된 네, 종목들이 좀 맞습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으니까. 근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 이슈가 이제 시장이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기관 외국인 같은 이런 메이저 수급이 가장 만만하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 많이 빠져 있는 화학 업종,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 이런 예. 업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전략을 좀 세운다라고 하면 저는 따라붙는 매매는 사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고 핵심적인 종목들 조금 추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따라붙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많이 빠졌기 오히려. 때문에 예. 설사 오늘 조금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수익권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뭐 뉴욕장을 봐도 전기차 관련 쪽에 전기차 주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거기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은 자율주행은 오늘 갭 뜬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붙지 말고 밑단에서 네. 2차 전지 소재 쪽을 노렸다가 오히려 갭 뜨고 죽을 때 다시 그렇죠. 자율주행으로 뭐 갈아타든가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이런 하는 식으로 거죠. 트레이딩 전략도 세워보시고요. 하여튼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두 가지 테마입니다. 자율주행과 그리고 그간 소외받았던 2차 전지. 왜냐면 결론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니까. 네, 2차 네, 전지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 테마. 자율주행을 또 수행하려면 결국 전기차가 또 판매가 될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순기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완전 자율주행 쪽에 집중하면은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전기차 쪽 섹터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거 기억하시고 리뷰를 한 종목 할 텐데 김준호 매니저의 오스코텍 먼저 네. 가도록 할게요. 오스코텍.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큐룩스 바이오 시스템도 사실 6월달에 보급형 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 또 강한 매수가 유입됐던 만큼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요.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렉나자 관련해서 원 개발자고 또 이제 8월달에 이제 FDA에서 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상용화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오스코텍 또 그리고 이제 기술이 저했던 이제 그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은 정말 주가의 어떤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시기가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임박했으면 주가의 어떤 변동성과 세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8월까지 이제 그 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6월달에 아스코를 또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지나치게 좀 밀렸다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또 그리고 어떤 하반기의 어떤 실적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스코텍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3만 원 부근대에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여기 3만 5천 원 라인대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한 그 8월에 FDA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의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스코텍 리뷰까지 해봤고요. 네. 리뷰를 한 종목 더 해볼 텐데요. 김영민 매니저의 APR이었습니다. 네. APR을 저희 방송을 계속 따라 붙으셨던 분들은 네. 우리가 또 오버행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4월 26, 27일께 오버행이 끝난다. 김영민 매니저가. 그러니까 네. 그 다음부터 3차 오버행까지는 한 2개월 정도가 있으니까 모았다가 그 한 달 반을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마치 대예언가처럼 어제 시세가 네.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네. 예, APR 볼까요? 어제 네, 10% 넘게 이제 예. 좀 강하게 상승을 결국 이제 제가 항상 좀 강조해 드리는 예.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버행 이슈가 주가에 이제 발목을 잡는 이제 잡죠. 수급적인 악재는 예, 예. 분명한데 이게 지나고 나면 결국 이건 이제 또 일시적인 이제 예. 악재라는 거죠. 결국 기업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최근에 뭐 메디큐브 포함해가지고 AGR 관련된 뭐 이런 스킨 부스터 제품들, 그다음에 홈케어 제품들이 홈케어들, 네. 워낙 좀 잘 팔리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매출 호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해외 진출과 관련된 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들어올리는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눈에 띄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세가 네. 좀 강하게 유입이 좀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500 이슈니 뭐니 이런 것들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27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다. 단기간쯤에서 봤을 때는 한 33만 원 정도까지는 네. 큰 무리 없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33만 원까지 조금 상향 조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다음 오버행이 그때 우리가 6월이었었나요? 7월이었었나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우리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 한번 네. 보셔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제 딱 오버행 끝나자마자 시세가 나오면서 아 제가 속으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김현민이죠.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이 유사한 패턴인데 뭐 두 분 모두가 다 분석해 줘도 됩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아 이게 또 상장 후에 많은 분들 또 마음을 네. 아프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로봇주인데. 저는 예, 김준호 의원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었고 또 네.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전자가 2대주로 있는 네. 기업인데 사실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좀 첫날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어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거의 1조 가까이 좀 갔어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국내 대표하는 로봇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사실 시가총액이 조금은 거품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대이다 보니까 네. 이제 갓 상장한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바로 1조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조금 이제 장 초반에 강한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세론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세론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네. 또 이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예. 좀 조정이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엔젤 로보틱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 섹터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이 돼야 네. 엔젤 로보틱스도 좀 상승 흐름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신규 상장주는 그 가치와 밸류가 이제 처음에 반영이 돼서 이제 상장을 한 거고 네. 상장한 이후에도 거의 뭐 따상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매수가 유입됐던 상태이다 나오고. 보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 하락은 당연한 거다. 왜냐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장기간 지금 하락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자율주행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로봇 섹터에도 당연히 훈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예전부터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자율주행과 로봇의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도 로봇을 연내에 또 기가팩토리에도 투입을 한다라고 했고 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옵티머스 그 로봇을 대량 양산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반대 진영에서는 로봇 관련된 사업과 자율주행 네, 속도를 네.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메커니즘이 똑같은 게 그 두뇌 또 FSD 풀셀프 드라이빙을 옵티머스에 적용하면서 그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율주행도 로봇도 모든 게 다 코딩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적용을 했다면 지금은 AI가 접목되다 보니까 정말 한 달 한 달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저는 자율주행이 올라가면 로봇도 올라가서 엔젤 로보틱스도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국내 대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같이 어느 정도 훈풍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개별적인 이슈로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엔젤 로봇 자체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머노id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나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탄력이. 내 탄력이 네. 좀 저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때문에 FSD 자율주행 막 난리하고 하면 뜨거울 것 같은데 결국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7월에는 또 분명히 로봇 할 그렇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쌀 때 로봇주를 5월, 6월에 담아야 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돼요. 네. 예, 이게 그게 참 주식이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냥 FSD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또 로봇도 그런 맞아요. 테마, 큰 테마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를 한 종목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 시적 발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저 테스입니다. 네. 테스가 이제 손절이 나갔는데 오늘 삼성전자 1분기에 확정치가 나오고 반도체 부분 지금 2조 나오냐 마냐? 또 디램 낸드 가격 어떻게 되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테스 어떻게 둘까요? 이 메모리 업황이 이제 좀 호전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뭐 숫자를 통해서 다 지금 네. 증명이 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4월 초에 했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부문별 부문별. 실적과 네. 향후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네. 부분들 어떻게 얘기할지가 네. 이제 관건이다.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가가 이제 좀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고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해가지고 어저께도 25,000원 정도 이제 손절가를 살짝 좀 깨고 내려왔는데 네, 네.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손절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네. 반등이 분명히 오늘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24,000원 정도까지 종가 기준으로 네.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24,000원이 좀 중요한 게 2차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가가 딱 24,000원이었어요. 네. 여기 이제 장대 항목 만들어질 때 24,000원에서 출발하면서 예. 이제 2차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 자리만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가격 회복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반도체 업황 회복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좀 찾으시는 분들은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정의 기업들 유진테크라든지 네. 원희가이패스, 테스, 주성. 심지어 이제 AP 시스템,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24,000원 정도의 이제 매수 조건이 좀 되면 한 28,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는 터치를 했습니다만 한 24,000원 정도 하단을 다시 한번 좀 설정해 놓고 반등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확정치 나오고 낸드 가격 얼마 올랐네. 기대 이상으로 올랐네. 가이던스도 좋네 하면 아마 이런 방막 증착 전공정이 일단은 수혜를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가이던스와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네. 보면서 이렇게 네. 대응하는 이런 오히려 전략 또 괜찮죠? 저점 매수의 기회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 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접근이 충분히 좀 가능한 타이밍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김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일발 장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네.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는 좀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대형주를 갖고 왔어요. 워낙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슈도 워낙 좀 잘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다시 한번 과거에 이제 사이클을 한번 좀 온다? 탈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일단 뭐 실적 시즌이니까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이 뭐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한 2조 6,2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도 한 1,800억 정도 이제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 네, 깜짝 매출액도 놀랐어요. 영업이익도 네. 다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물론 예. 뭐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워낙 좀 실망을 좀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예.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를 좀 네.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좀 했어요. 특히 이제 실적이 좋았던 건 갤럭시 S24 덕분이었다. 네. 이제 모바일 쪽 이제 그 광학 렌즈, 그 다음에 이제 폴리드 줌, 뭐 이런 카메라 모듈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급했었기 때문에 네. 갤럭시 S24가 예상을 훨씬 좀 뛰어넘는 이제 판매 호조를 좀 기록을 좀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실적이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 우리가 이제 전기차, 네. 자율주행 네.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저는 MLCC 쪽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전기 주가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정말 올해 캐캐묵은 이제 이슈긴 한데 예. 삼성전기가 이제 2017년, 2018년에 요때 이제 급등을 할 때는 확실히 이제 갤럭시 모멘텀이었어요. 네. 갤럭시 S와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 이제 모멘텀이었는데 2019년부터 20년에 요때도 이제 100%가 넘는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예. 거의 한 140% 정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1년 반 동안에. 첫대 테마는 요때는 MLCC였어요. MLCC 였어요. MLCC 이제 전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예. MLCC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기도 전장 수혜주다, 전기차 수혜주다 예, 예, 이런 예. 이제 분석들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예.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안 거죠.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예. 주저앉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삼성전기 주가를 이제 들어올렸던 강력한 모멘텀은 두 가지 정도였어요. 예. 갤럭시 S 모멘텀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또 기판. FC 네. BGA와 관련된 이제 투자가 좀 집행이 좀 됐고 예.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수혜가 주가를 들어올리는 요소였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MLCC를 좀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최근에 이 AI 트렌드가 워낙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서버에 네. 대한 투자들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하나의 좀 단기적인 테마 이슈긴 합니다만 네. 유리기판
이게 언젠가는 곧 또 상용화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삼성그룹이 전사적으로 이 유리기판 개발과 관련해서 삼성전기, 삼성전자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 테스라든지 다른 이제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주가가 다 빠졌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만 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도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유리기판 개발 사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리기판이 사실 기존의 이제 실리콘 웨이퍼보다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MLCC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있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MLCC 사업 쪽으로 이제 계속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삼성전기는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 결국은 또 이게 풍선 효과구나. 미국의 엔비디아 좀 쉬어가고 실적 발표한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좀 쉬는 분위기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간 종목 보면 테슬라가 15% 급등했죠. 애플이 또 오늘 거의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올해 들어서서 미국 나스닥 증시 랠리에 철저하게 소외됐던 딱 두 기업이 바로 애플하고 테슬라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기업만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분명히 올랐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못 올라가고 화학주들이 막 하고 올려버렸죠. 못 올랐던 종목들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타이밍상으로도 뭐 삼성전기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어제 종가가 이제 15만 1,300원이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의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만 원, 뭐 직전 고점이 16만 원이었는데 저는 뭐 16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18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MLCC인데 여기에 유리기판도 같이 붙는다. 이제 MLCC라는 게 기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잡았다가 주고 잡았다가 주는데 그게 좀 생각해 보니까 유리기판하고도 좀 이게 밀접하네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어차피 이제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스태킹 계속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를 더 얇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전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리기판으로 바뀌게 되면 MLCC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또 유리기판 개발을 또 주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김영민 매니저 일발 장전이었었는데 유리기판 쪽으로만 이렇게 또 가면 선수들이 좀 맞습니다. 필 옵틱스부터 JNTC부터 캠트로닉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고 이제 삼성전기가 오히려 왕이다. 삼성전기, SKC가 이제 좀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고. 근데 어제 그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것도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에 협업을 하고 또 2026년도에 좀 양산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게 금요일 날 밤에 시간회의에서 나와주면서 이제 월요일장에 좀 유리기판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CFM이 나오고 또 2026년도 정도에는 이제 양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유로기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다. 그리고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또 MLCC 쪽에서도 이제 가장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테슬라 관련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도 공급을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과 또 자율주행 가는 과정에서 사실 MSC는 사실 기존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는 3배 이상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또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MLCC의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카메라 모듈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카메라 모듈의 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어떤 모멘텀을 다 지니고 있고 실적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 충분하게 반발 매수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이렇게 돌아서 테슬라로 또 갑니다. 테슬라로 또 가는 이제 그런 선수다. 오늘 이슈는 어쨌든 테슬라를 중심에 놓고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들이 한번 갭 뜨고 난 다음에 진검승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략자 보시고요. 자, 자연스럽게 저의 오늘의 작전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